아무 일도 없는데 삶이 조금 낡아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돋보기를 써도 글자가 흐릿해 보일 때처럼 내 삶의 의미가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은 날이 있지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도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 마음 한쪽이 이유 없이 가라앉아 있는 날입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고 해야 할 일도 잘 해내고 있는데 숨이 예전처럼 깊지 않습니다. 누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니고 크게 실패한 일도 없는데 하루가 끝날 즈음이면 괜히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삶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너무 냉정해졌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듯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이 갑자기 무거워진 날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조금씩 쌓인 것들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 마음을 누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실패나 약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이 먼저 알아차린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변화를 눈으로 먼저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느낍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말이 괜히 오래 남고 예전엔 대수롭지 않던 하루가 왠지 버거워질 때 그건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삶이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관찰하며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짚어냈습니다. 태어난 것은 늙고 만난 것은 헤어지고 쌓인 것은 흩어진다. 이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관찰 앞에서 늘 불편해집니다. 변하는 것은 알겠는데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끝난 말을 다시 붙잡고 이미 지나간 장면을 되돌려 놓으려 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끌어와 걱정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루치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것처럼 지쳐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 우리는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쁨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걸. 그래서 기쁨마저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사라질까 봐 불안해하며 붙잡느라 바쁩니다. 이렇게 슬픔도 괴롭고 기쁨도 괴로운 상태, 그것이 무상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무상을 모른다는 것은 변화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대로 멈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삶을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삶이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불교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은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었을까? 왜 이게 이렇게 중요했을까? 정말 이걸 잃으면 내 삶이 끝나는 걸까? 이 질문이 조용히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은 아프고 아직은 불안하고 아직은 놓지 못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삶을 조금 더 정확히 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깨달음은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번쩍이는 통찰이 아니라 삶이 예전처럼
안 속아주는 상태, 괜히 더 욕심내지 않고, 괜히 더 버티지 않고, 괜히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는 그 지점에서 무상은 삶의 지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의 삶에는 아주 분명한 변화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는 변화들입니다. 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삶 전체를 천천히 바꿔놓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단단해지거나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전보다 더 잘 흔들립니다.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오래 머물고 지나간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중심이 생기기 전의 흔들림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만 애써왔습니다. 감정을 누르고 아픔을 외면하고 괜찮은 척하며 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무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패턴이 깨집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예전처럼 즉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면 바로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슬퍼지면 이 슬픔을 빨리 없애야겠다는 생각보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 박자 늦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곧 나였습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된 것 같았고, 불안하면 내 삶 전체가 불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아주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감정은 여전히 아픈데 그 감정에 삼켜지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감정을 없애는 힘이 아닙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힘입니다. 이 공간이 생기면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예전처럼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에 바로 상처받지 않고 상황을 곧바로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자신을 조금 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다면 이제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도 지나갈까? 이 질문은 희망이 아니라 사실에 가깝습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좋게 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이 삶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오늘의 외로움이 앞으로의 모든 날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주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모를 때 우리는 늘 하나의 상태에 자신을 묶어둡니다. 잘 될 때는 이 상태를 잃을까 두렵고, 안 될 때는 이 상태가 끝나지 않을까 절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 속에 삽니다. 무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긴장이 풀립니다. 기쁠 때도 지나갈 것을 알고 아플 때도 지나갈 것을 압니다. 그러니 기쁨에 취하지 않고 고통에 잠기지 않습니다. 이건 무심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정직하게 느끼는 방식입니다. 이 시점부터 사람은 자기 삶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전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던 하루가 이 하루도 흘러가는 과정 중 하나구나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나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쌓이기 시작하면 삶의 다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상을 이해한 삶은 아직 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흔들림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무상을 조금 더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을 다루는 손의 힘을 조금 빼게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붙이느라 바빴습니다. 저 말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 침묵은 나를 무시하는 걸까? 오늘의 결과는 내 가치를 말해주는 걸까?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머릿속이 소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소란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모든 장면이 영원한 평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지 않고 오늘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전처럼 끝까지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아야 한다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상대가 변해도 나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 사이의 괴로움 대부분이 기대에서 온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이 관계는 이렇게 유지돼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마음을 옥죄어 왔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이 조건들이 하나씩 풀립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 관계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랑이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이 변화는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상을 모를 때 우리는 늘 시간에 쫓깁니다. 뒤처질까봐, 놓칠까봐, 남들보다 늦을까봐 서두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늘 다음을 준비하는 통로처럼 지나갑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이 조급함이 조금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다음 일정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서 결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장면들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밖의 빛, 잠깐의 대화, 혼자 있는 저녁 시간조차 그저 흘려보내기엔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자꾸만 더 가지려 하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느끼려 합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 끝을 미리 보게 됩니다. 이걸 가져도 언젠가는 놓게 될 거라는 사실, 이걸 이루어도 다음 바람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원할 때도 조금은 가볍게 원합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삶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정확하게 살게 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결과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이 영원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한 발 떨어져 봅니다.
무상을 이해한 삶은 결국 삶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간다는 믿음, 지금의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사람은 세상을 덜 밀어내고 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아직 완전히 평온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늘 긴장한 채 살지는 않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눈에 띄지 않지만 삶 전체의 결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마침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던 지점, 상실과 끝에 대한 시선까지 천천히 데려갑니다. 우리가 무상을 진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조용한 때입니다. 큰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칠 때입니다. 이 일도 이 감정도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구나. 그 깨달음은 삶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어서 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아무리 애써도 붙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었을 때 말이지요. 사람은 보통 잃고 나서야 무상을 이해합니다. 사랑을 잃고, 건강을 잃고, 기회를 잃고, 어떤 관계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을 생각이 아니라 체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무상은 처음엔 위로보다 허무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결국 다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아파야 하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애써 살아온 의미가 뭘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상을 밀어냅니다. 차라리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그 질문 옆에 머물러 보면 무상은 삶을 무너뜨리는 진리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가늠하게 해주는 기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대신 이런 질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가장 아껴야 할까?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가? 이 감정이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갈 자격이 있는가? 무상을 깨닫는다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과 지나가도 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 하나에도 하루가 무너졌다면 이제는 그 말이 머무를 자리를 잃습니다. 예전에는 관계 하나가 흔들리면 나 자신까지 함께 흔들렸다면 이제는 이 관계도 흐름 속에 있다는 인식이 마음을 조금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의 실패가 영원히 따라붙을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이 상태도 지나간다는 감각이 다음 숨을 쉬게 합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깨달음을 얻으면 감정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다만 달라지는 건 그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분노 속에서도 이렇게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감정도 잠시 머물다 갈 것이다. 이 짧은 거리감이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한 발짝의 공간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으로 모든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게 되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말을 조금 더 아끼고 관계를 조금 더 조심하고 시간을 조금 더 정직하게 쓰게 됩니다. 무상은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상이 아니라 삶을 낭비하지 않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것. 그 기준이 영원할 것이다 해서
지나간다로 바뀌는 순간 삶의 무게 배분이 달라집니다. 무엇에 매달리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어디에서 손을 뗄지 그 판단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무상을 아는 사람의 삶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더 냉정해진 것도 아니고 더 무심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덜 휘둘리고 덜 소모되고 덜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무상을 깨달은 삶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가? 그 답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입니다. 무상을 깊이 받아들이고 나면 사람은 이상한 평온을 하나 얻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삶은 바쁘고 여전히 관계는 복잡하고 여전히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삶 전체가 한순간에 휘청거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의 기준이 조용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머물다 간다. 이 기준은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상처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괴로움이 와도 그 괴로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말이 지나갈 공간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관계의 흔들림이 곧 나의 가치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관계와 나 사이에 작은 간격이 놓입니다. 그 간격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백입니다. 이 여백이 생기면 사람은 더 성급해지지 않습니다. 당장 답을 내리려 하지 않고 지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불안이 앞으로의 모든 날을 대신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가장 높을 때 말을 꺼내지 않고 상처가 가장 깊을 때 결정을 미루고 두려움이 앞설 때 한 박자 쉬게 됩니다. 이 한 박자가 인생을 크게 바꿉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삶을 빨리 통과하려 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야 할 고통도 없고 서둘러 붙잡아야 할 기쁨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또렷하게 살아냅니다. 밥을 먹을 때, 그저 먹고 걷고 있을 때, 그저 걷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을 때, 그저 함께 있습니다. 이 그저라는 태도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나치게 덧붙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미를 과하게 붙이지 않고 결과를 앞당겨 상상하지 않고 미래의 불안을 지금으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인데 덜 피곤하고 같은 문제인데 덜 무겁고 같은 상황인데 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과하게 짓누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정직하게 머무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 느려지고 조금 부드러워지고 조금 덜 공격적이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전보다 내가 나를 덜 괴롭히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큰 기쁨보다 잔잔한 안도로 다가옵니다. 이제 삶은 늘 이기거나 늘 져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날들을 하나씩 건너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무상은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삶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남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끝에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아주 의외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보다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면 관계의 결도 함께 달라집니다. 무상을 알기 전에는 사람을 쉽게 내 삶의 일부로 고정해 놓습니다. 저 사람은 늘 이래야 하고, 이 관계는 이 정도는 유지돼야 하고, 이 마음은 이렇게 돌아와야 한다고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관계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대가 가장 먼저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을 붙잡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붙잡았다면 이제는 변할 수 있음을 알면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달라질 때 배신으로 느끼기보다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도 곧바로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이 질문 대신 이런 생각이 조용히 자리합니다. 이 인연도 머물 만큼 머물렀구나. 이 마음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붙잡지 않기에 원망이 줄고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이 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상을 아는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정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상대에게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함께합니다. 말이 줄어들고 눈치가 줄어들고 억지로 맞추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 존중이 남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머물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소중하다는 감각. 그 감각이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게 만듭니다. 사람은 영원할 것 같을 때보다 언젠가는 흩어질 수 있다는 걸 알 때 더 진심이 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표현을 미루지 않게 되고 감정을 숨기지 않게 됩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함께 걷되 끌어당기지 않고 사랑하되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날 때도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이 자신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한 시절의 마무리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사람에게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조용히 번져갑니다. 무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결과에 의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잘된 일에도 과하게 취하지 않고 잘되지 않은 일에도 자신을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삶을 대할 때 사람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조금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너그러움은 결국 한 가지 중요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했습니다. 잘해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조금 늦어도 뒤처졌다고 다그치고 실수하면 오래 붙잡아 스스로를 버렸습니다. 무상을 알기 전에는 이 모든 채찍이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태도가 조금씩 풀어집니다. 지금의 나도 완성형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부족함이 내 인생 전체를 대표하지 않고 지금의 흔들림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 더 말이 느려집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어 대신 여기까지 온 것도 이미 많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지게도 하고 다시 일어서게도 합니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삶을 점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앞섰는지 뒤처졌는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와 각자의 계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꽃이 동시에 피지 않듯 열매가 한날에 익지 않듯 사람의 삶도 서로 다른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확장됩니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이전과 같은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잘 풀린 날에도, 지나치게 자신을 부풀리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은 날에도 자기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장면이 한 인생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얻는 날도 있고, 잃는 날도 있고, 머무는 날도 있고, 떠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덜 극단적으로 흔들립니다. 오늘의 박수에 자만하지 않고 오늘의 침묵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균형 감각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넓게 보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눈앞의 일에 전부를 걸지 않아도 되는 여유, 지금의 고통에 영원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 자유가 생기면 삶은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끝에는 아주 단순한 태도 하나가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지나치게 밀어내지도 과하게 붙잡지도 않는 마음. 기쁠 때는 기쁨을 살고 슬플 때는 슬픔을 살되 그 어느 것도 내 인생의 전부로 만들지 않는 마음. 이것이 무상을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은 삶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기에 지금의 말이 중요해지고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기에 지금의 눈빛이 귀해집니다. 무상은 삶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대충 대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남기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지금 겪는 이 상황도, 지금의 나 자신도 모두 흐름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덜 움켜쥐어도 되고, 조금 덜 서둘러도 되고, 조금 덜 자신을 채찍질해도 된다는 것. 무상을 깨닫는 순간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삶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쌓여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전보다 내 삶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삶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은 크게 환해지는 순간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숨이 예전보다 조금 편해졌다는 감각으로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밤마다 붙잡고 있던 생각을 이제는 끝까지 쥐고 있지 않게 되고, 예전 같으면 하루를 망쳤을 말 한마디가 이제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라졌기보다는 무언가가 덜 붙어 있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할 것과 흘려보낼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온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켜야 할 것에는 정성을 쓰고 지나갈 것에는 미련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 단순해집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서가 아니라 굳이 쥐고 있지 않아도 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당장 삶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 알아차려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끝까지 쥐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놓아도 될 것인지 그 질문 하나가 이미 변화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사실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기준입니다. 오늘이 힘들다면 이 또한 머물다 갈 것이고 오늘이 괜찮다면 이 또한 소중히 품어야 할 순간입니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덜 서두르고 조금 덜 자신을 몰아붙이고 조금 더 지금에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대하는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